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주광입니다. 네, 그동안 계속 관심 깊게 있는 보던 분야가 있어가지고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신문 뉴스를 통해 가지고 햇빛과 바람이 소득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럼 이제 하남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동네 아니지 않는가, 그죠? 도시 소멸 지역도 아니고 우리 도시인데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딴 나라 얘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그럼 정부 정책이 빤한데 그럼 하남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제가 고민을 해보면서, 햇빛 소득 마을이라는 것과 경기 아리백 마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길을 좀 찾아보려고 그 AI를 써가지고 이제 좀 토론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 거고요. 저는 이제 이주광인데, 저는 이제 그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장군이 되고 싶어서 국영수하고 그 체력장만 열심히 했는데, 원서를 딱 사갖고 와서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령까지는 될 수 있는데 또 별은 죽어도 못 단다. 그 집안에 좀 그 파이팅 하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뭐 장군 안 될 거면 거기를 가면 안 되겠네? 그럼 이제 해양대학 가야지. 우리는 이제 가난하니까. 근데 거기 가면 또 결혼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되는 대로 가자. 그래서 옛날에 뭐 하던 게 그런 겁니다. 대치표. 너 몇 점 맞았어? 자를 딱 대보고 어디 갈래? 여기 갈게요. 그래서 간 게 고대 전기과를 들어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막상 나와서 살다 보니까 그동안 육사 간다 뭐 한다 했던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였고, 운명 자체가 전기였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 말씀드렸지만 돌사진에 제가 백열 전구를 이렇게 들고 찍었습니다. 하도 울어가지고 사진사가 백열담화를 빼주니까 이렇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운명적으로 처음부터 알았으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어찌어찌 하다가 자가 대놓고 쭉 하다 보니까 그냥 취직 잘 되는 전기과. 근데 실은 이제 돌사진부터 그 운명적으로 돼 있던 거죠. 그래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전기연구소를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배전계통 자동화 쪽 연구하다가, 이게 국가연구소라는 데가 너무 재미없다. 그래서 이제 움직인 게 이제 삼성 경제연구소로 들어갔고, 거기서 산업 분석을 하다가 삼성전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IMF를 맞았어요. 그때 이제 하남시 여기 신한 아파트 살 때인데,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수원하고 본사하고 중간에 광주로 이사를 가자. 너네가 아무 데나 보내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광주 가서 산 게 이제 거의 30년 돼가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쭉 했는데 다 전기 쪽만 해왔어요. 그러다가 37년을 마치고, 아, 이제 4월 달부터 남의 밑에 있지 말고 그냥 나 혼자 일을 하자. 그래서 개인 컨설팅 이제 업을 차려서 집 주소로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회사 세 군데랑 계약해서 거기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 제가 하는 분야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 이력이고, 오늘 주제가 이제 에너지 텃밭을 우리가 잘 가꾸면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주제인데, 하남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햇빛 소독마을하고도 이렇게 잘 안 맞고요. 뭐가 좀 이상해요. 도농 복합도시고 어디 가면 신도시 되게 나이스한 것 같은데 어느 동네 가면 여기 또 뭐지? 구도시, 신도시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 경기도에 그 아리백 마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를 좀 조사해 보니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시를 보면 시민 주도형 그
에너지 협동조합 운동도 활발하게 우리가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탄소 중립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 센터라는 것도 좀 만들어서 좀 공무원하고 우리하고 잘 협업을 하고 에너지 협동조합을 잘 운영하면 뭔가 좀 길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단계를 한번 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지형 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남이라고 하는 도시가 도대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가능성이 뭔지, 또 장애 요인이 뭔지 이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을 구도심에 맞는 전략, 신도심에 맞는 전략 이걸 섞어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이제 규제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이 공무원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회복을 해서 그 정부하고 좀 일을 잘할 것인가. 네 단계를 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남시를 보면 어떻게 보면 단일 모델이 적용이 안 되는 도시라 좀 나이스한 면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햇빛소득 마을 하재니 너네가 그런 마을이야? 그런 도시 아니잖아. 인구 40만을 바라보는 컴팩트하고 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게 너랑 뭔 상관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 구도심 쪽을 보면 뭔가 계속 뭐가 필요한데 야, 우리가 저쪽 시골하고 뭐가 틀리냐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양극화돼 있어가지고 요 두 가지를 다 풀어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400명의 그 조합원이 가입돼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는 모델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우리한테는 이제 검증된 자산이라 그러는 거죠. 코니가 있고 현재 3개가 돌아가고 있고 7월 달에 이제 그 정기한 용무사 검수가 예정인 것도 있고 올해 가을이면 꽤 많은 발전소가 돌아갈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그 레퍼런스 경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더 많겠지만 기본적인 자산은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경기 아리백 마을하고 햇빛소득 마을하고 비교해 보면 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햇빛소득 마을 이거부터 먼저 보시면 이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행안부 장관, 뭐 농수산부 장관 계속 말씀하시고 왜 그거밖에 못해? 그다음에 태양광을 만든다고 했는데 한전하고 연계가 안 된다면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ESS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전이 나서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은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쉽지가. 제가 주변에 이제 이거 관련해 갖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좀 건전하지 않은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하여튼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햇빛소득 마을은 중앙정부 주도고 대상 지역의 농촌하고 그 인구 소멸 지역 그쪽을 어떻게 잘 살릴 거냐 하는 게 타겟이고요. 국비 지원 중심입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아리백 마을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거예요. 경기도하고 시가 돈을 내야 되고 타겟이 이제 도농복합도 가능합니다. 아파트도 가능하고 이렇게 도하고 시에서 한 80% 정도 지원해 준다라고 돼 있고 그럼 우리 같은 하남시는 얼핏 보기에는 그냥 경기 아리백 마을로 방향을 잡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뒤져보면 일부 지역은 또 햇빛소득 마을도 적합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리백 쪽으로 가면 아파트가 이제 주도가 될 거다라는 거죠. 건물이. 그래서 신도시 쪽은 경기 아리백 마을 모델을 한번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초이 강북 쪽의 외곽 농촌 지역은 뭐 햇빛소득 마을 그걸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이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공공 유휴부지, 공공 건물들, 행정복지센터부터 해가지고 뭐 보건소, 경찰서, 뭐 모든 공공 건물들 그 옥상을 활용하자. 옥상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또 조사를 해요. 태양광 모듈이 무거우니까 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기술을 보면 아주 경량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무게가 한 60% 정도 줄고. 그런 제품도 있다고 하니까 어지간한 사람이 있는 건물의 옥상은 다 될 거다. 옥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벽면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쪽 벽면, 거기에 타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태양광이 있는데 그런 거 설치해도 전기는 생산이 돼요. 공공건물 쓰게 되면 일단 이제 규제라는 걸 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하고 계약하는 거죠. 장기 계약 맺어서 하는 거. 상징적으로도 또 의미가 있고, 여기가 먼저 타겟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형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전기차를 많이 살라고 합니다. 충전기를 많이 달아야 돼요. 충전기 대수가 늘어날수록 그 수전 설비가 헐떡거려요. 변압기 용량 올려줘야 되고, 차단기 용량 바꿔야 되고, 한전과 계약 용량 바꿔줘야 되고, 그 변전소를 바꾸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걸 다 바꿔야 돼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근데 그거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옥상에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에너지 모았다가 좀 분배해서 쓰고, 이걸 컨트롤 잘하면 몇 년간 딜레이 시키면서 충전기 더 설치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해요. 기술들은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그 수선 충당금 쌓아놓고 하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페인트 칠합니다.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그거 이쁘게 해봐야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 아닌데, 그거 하지 말고, 에너지를 또 좀 더 만들고, 저장하는 설비를 달아서 스마트하게 쓰면 전력 설비를 업그레이드 안 하고도 몇 년간은 버틸 수 있고, 전기차 충전 수요를 커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태양광을 쓰게 되면, 물론 탄소 발자국도 줄어들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개발 제한 구역을 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정부에서 보면 거기에서 영리 목적으로 뭐 하는 건 안 되지만 비영리적이고 공공의 성격을 띈 것들은 어떤 돌파구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거 연구해서 좀 한번 비집고 들어갈 필요가 있고 뭐 이격거리에 막그 태양광이 눈부셔가지고 나는 반댈세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저것과 나의 소득이 관계가 없다. 왜 업자들이 들어와서 돈 벌고 가냐. 나는 못 버는데. 그겁니다. 근데 저 발전소에서 약간 눈 부셔도 저게 나의 소득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수용성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린벨트 안에 있는 공공시설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하면 이것도 돌파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중심이 돼갖고 움직일 건데 기존의 발전소 또 공공부지 많이 열어주고 하면 조합원들이 참여해서 발전소가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같은 곳에 또 태양광 발전 하겠죠. 거기에 충전기가 될 거고 전기차가 충전합니다. 그러면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갖고 전기차가 가는 거예요. 그럼 전기차 운행에 따른 탄소 발자국이 줄어요. 이걸 계산하면 도시 전체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협동조합에서 만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그 충전소 쪽으로 옮겨서 상계 거래해도 전기차가 그 석탄 전기가 아니고 햇빛을 만든 전기를 간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할 수가 있고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 인프라를 써가지고 만드는 가치인데 이 가치를 여기에 참여한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고 좀 그 저소득층,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석탄 화력을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우리가 좀 돌려주고, 공동체니까 돌려주고, 또 일정 부분의 돈은 그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찾는 쪽으로 계속 투자하면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벽이 있어요. 우리가 몇 년 동안 느껴왔던 거. 저짝 동네하고 말이 안 통한다. 공무원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 이 빨갱이 보듯이 한다. 그게 이제 거버넌스 공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하고 그 활동가들하고 사이에 이게 교감이 없고 생각이 안 맞으니까 안 되잖아요. 정부가 뭐라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후환경 쪽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부서에서 그 일을 하다가 승진할 길이 없어요. 거기서 끝나고 다른 과로 가면 또 그냥 그쪽 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후환경 쪽 일을 하다가 여기 팀장이 과장되고 국장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승진 패스를 만들어주는 게 공무원들이 몰입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그 서울시도 그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전라남도 광주가도 그런 조직이 있고. 근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말로만 얘기하고 조직 안 만들어주고 커리어 패스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일만 하다가 책임만 지고 승진 못하는 그런 코스죠. 그럼 일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기후환경국을 만든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건 중장기적이고 그 위에서 오다를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요 공백이 있으니까 하남시하고 시민들 사이에 대화가 안 되니까 탄소 중립 센터라는 걸 좀 만들어서 공무원하고 외부 전문가하고 움직여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조직을 좀 만들어 줘라. 그거를 저희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은 그 다음 얘기. 그거 나올 때까지, 중장기 플랜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탄소 중립 센터라는 게 있으면 뭐 규제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건지, 협동조합과 어떻게 상생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회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그런 조직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고. 만약에 탄소 중립센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이제 뭐 행정 효율화, 규제 해결의 가교 역할, 민간 거버넌스 구축, 교육 및 주민 수용성 높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이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모델을 저희가 보면서 그 탄소 중립 센터가 있는 몇 개 지자체의 조직도를 한번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다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5명 정도 인력으로 돼 있고 센터장 1명, 그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 4명. 뭐 하는가 보면 컨트롤 C, 컨트롤 V, 중앙정부, 경기도, 뭐 시 이런 식으로 그 아다르고 어다르고 요거만 싹싹 바꿔가지고 저게 뭐 하는 사람들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숨만 쉬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남시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밖에 있는 400명의 협동조합원이 있고 기후환경에 대해서 관심 많은 정부가 있으니 좀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진짜 민과 관이 융합된 그런 별동대 같은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거를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싶어요. 말로만 조직도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바뀌게 되면 조례 손질부터 좀 해야 되는 거죠. 탄소 중립센터 만들자, 공급 무진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만들어야 되고 뭐 거버넌스 공식화 시키고 그다음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연구해서 민간이 뭐 요즘에 정부 프로젝트는 주민 수용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쪽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똘똘하게 움직이고 있고 주민들이 되게 웰컴하고 있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 그거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 걸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남시만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것 같지만 여기가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예전에 그 김상호 시장 있을 때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거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마트 시티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컴팩트한 사이즈 30만, 40만 요 인구 규모 그 다음에 작은 면적 그 다음에 이 동네가 되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에너지 자립률, 뭐 탄소 배출량 이런 거를 계산할 때 억울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인구 대비 탄소 배출량, 인구 대비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자립률, 뭐 면적 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산을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비교하니까 항상 되게 어정쩡해요. 근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컴팩트한 도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스마트 시티 개념으로 풀어가면 되게 가치가 있는데 이제 모르니까 못하는 거고 다행스럽게 이제 김상호 전임 시장이 이제 총영사로 갔기 때문에 뉴욕주로 제가 이제 카톡에서 좀 해주세요. 예전에 뉴욕 주 정부가 10년 전에 주의 에너지 소비량을 20%를 낮추겠다고 공약을 했고 그걸 실행을 해서 달성을 했다. 근데 그게 주 정부 소유의 3,000개의 빌딩을 한 군데서 관리를 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였다. 근데 에너지 소비를 20% 줄였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발전소를 지었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탄소 없이. 근데 그런 것을 뉴욕 주 정부가 전 세계 최고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여기서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 한번 좀 도와줘라 라고 이제 연락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저 공무원들을 좀 내기 새끼처럼 막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도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를 어떻게 합니다.